깜깜한 동화책 걸리버의 여행. 옛날 영국에 걸리버라는 의사가 살았어요. 걸리버는 배를 타고 여행하는 걸 무척 좋아했어요. 한 번은 큰 바다를 지나다가 무서운 폭풍을 만났어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덮쳐서 배는 우지끈하고 부서지고 사람들은 모두 바닷물에 풍덩 빠져버렸어요. 걸리버는 거친 파도를 헤치며 온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기운이 다 빠져갈 무렵에 다행히 육지에 닿았어요. 걸리버는 비틀비틀 겨우 땅에 올라가 푹 쓰러져서 정신을 잃고 깊은 잠에 빠졌어요. 걸리버는 한참 뒤에 눈을 떴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전혀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머리카락에서부터 팔다리까지 온몸이 가는 밧줄로 땅바닥에 꽁꽁 묶여 있었어요. 걸리버가 한쪽 팔을 들어 밧줄을 끊어버리자 갑자기 사방에서 바늘만 한 화살이 날아왔어요. 걸리버는 얼굴과 손에 사정없이 화살을 박혔어요. 아따거. 걸리버가 살짝 머리를 들어 살펴보니 아주 작은 사람들이 활을 쏘아대고 있었어요. 걸리버는 항복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화살은 더 이상 날아오르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손으로 배를 분지르고 입을 가리켜 몹시 배가 고프다는 신용을 했어요.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가 배고프다는 걸 알아차리고 음식을 날라와 입안에 넣어주었어요. 자기 몸집보다 더 큰 음식을 바구니로 걸리버 입에 넣어주었어요. 걸리버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다시 잠들었어요. 음식 속에는 잠드는 약이 들어있었거든요.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가 쿨쿨 잠든 사이에 갈고리가 달린 밧줄을 걸리버의 몸에 걸었어요. 그리고 장대와 도르래를 이용해 걸리버를 들어 올려 커다란 수레에 실었어요. 작은 사람들은 말 1500마리를 수레에 맨 다음 어딘가로 끌고 갔어요. 수레는 이틀 만에 어떤 도시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작은 사람들의 나라 서울이었어요. 걸리버를 태운 수레는 성문 앞에서 멈추었어요. 작은 사람들은 걸리버의 몸에서 밧줄을 풀어주고 그 대신 한쪽 발에만 긴 쇠사슬을 묶었어요. 휴, 이제야 좀 살겠군. 걸리버가 오랜만에 몸을 일으키고 기지개를 켜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으악! 산만한 사람이 움직인다. 걸리버가 주위를 살펴보니 작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모여 있었어요. 사람들은 걸리버를 보고 모두 신기했어요. 그때 머리에 금빛 투구를 쓴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높은 탑 위에 올라가 걸리버에게 말했어요. 나는 이곳 릴리풋의 왕이다. 그대는 어디에서 왔는가? 저는 영국에서 온 걸리버라는 사람입니다. 걸리버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릴리풋의 왕에게 자세히 설명했어요. 왕은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서 걸리버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명령했어요. 걸리버는 맛있는 고기와 음료수를 배불리 먹었어요. 릴리풋은 뭐든지 작은 나라였어요. 사람들은 키가 15cm도 안 되고 궁궐이나 집들도 모두 장난감 같았어요. 게다가 소는 생쥐만 했으며 양은 겨우 메뚜기만 했어요. 그래서 걸리버가 하루에 먹는 만큼 음식을 만들려면
소 6마리와 양 40마리를 잡아야 했어요. 걸리버는 릴리푸스에게 가장 큰 건물에서 지냈어요. 왕은 침대 600개로 걸리버의 잠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커다란 이불도 만들어 주었어요. 걸리버는 왕이 베풀어준 친절에 감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점잖고 상냥하게 대했어요. 얼마 뒤 왕이 걸리버를 찾아 말했어요. 이제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노라. 왕은 걸리버의 발에서 쇠사슬을 풀어주었어요. 그 대신 걸리버는 옷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총과 시계, 면도칼 같은 물건을 모두 꺼내놓았어요. 걸리버는 왕이 총을 무척 신기해하는 것을 보고 총을 들어 하늘을 향해 꽝 한번 쏘았어요. 그러자 모두 비명을 지르며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걸리버는 릴리푸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어요. 릴리푸 사람들도 더 이상 걸리버를 무서워하지 않고 산만한 사람이라고 부르며 친구로 여겼어요. 사람들은 걸리버의 손바닥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머리카락 속에 들어가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릴리푸 사람들은 걸리버를 위해 줄타기 놀이도 했어요. 높이 친 밧줄 위에 올라가 춤추는 놀이였어요. 걸리버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어느 날 왕이 걸리버를 찾아 말했어요. 블레푸스쿠가 쳐들어오려고 하니 막아주기 바란다. 알겠습니다, 폐하. 블레푸스쿠는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웃나라였지만 릴리푸과는 몹시 사이가 나빴어요. 달걀을 깨먹는 방법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에요. 릴리푸 사람들은 달걀에 뾰족한 쪽을 깨서 먹는데 블레푸스쿠 사람들은 반대로 뭉툭한 쪽을 깨뜨렸어요. 두 나라는 자기네가 서로 옳다며 오랫동안 다투었어요. 그러다가 전쟁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었어요. 걸리버가 바닷가로 가 블레푸스쿠 쪽을 살펴보니 항구에 군함이 50척이나 떠 있었어요. 걸리버는 갈고리가 달린 긴 밧줄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블레푸스쿠의 항구로 갔어요. 그리고 군함 50척에 모두 갈고리를 걸었어요. 병사들이 몰려와 활을 쏘지만 걸리버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걸리버는 밧줄을 어깨에 메고 군함을 끌고 왔어요. 걸리버가 블레푸스쿠의 군함을 모두 끌고 오자 릴리푸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기뻐했어요. 블레푸스쿠는 군함을 모두 잃어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릴리푸스의 왕은 더 싸우고 싶어 했어요. 남아있는 배들까지 끌고 와야 한다. 안 됩니다. 이제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걸리버는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 뒤 블레푸스쿠 사람들이 찾아와서 릴리푸 왕에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했어요. 걸리버까지 나서 설득을 하자 왕은 결국 블레푸스쿠와 싸우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걸리버는 전쟁을 막아낸 공으로 큰 상을 받았고 릴리푸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어요. 하지만 걸리버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히 해군대장은 자기 세울 공을 빼앗겼다며 걸리버를 몹시 시샘하고 미워했어요. 걸리버, 어디 둑 보자. 해군대장은 걸리버를 추천할 기회만 노렸어요. 그런데 얼마 후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걸리버가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야! 궁궐에 불이 났다! 걸리버가 얼른 일어나서 궁궐로 가보았어요. 왕비가 자는 건물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 물을 뿌리며 불을 끄려고 했지만 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어요. 자, 모두 비켜요. 걸리버는 불이 난 곳에 오줌을 시원하게 쌌어요. 그러자 불은 금세 꺼져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걸리버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궁궐에 오줌을 싸는 것은 큰 죄였기 때문이에요. 왕비도 그 사실을 알고 몹시 못마땅해 했어요. 며칠 뒤 친한 친구 하나가 급히 걸리버를 찾아왔어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걸리버. 어서 도망치라고. 친구는 행운 능장과 왕비가 걸리버를 고발하여 걸리버가 큰 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어요. 걸리버는 하는 수 없이 릴리풋을 떠났어요. 걸리버가 바닷가를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문득 파도에 물려온 배 한 척이 보였어요. 그 배는 걸리버가 탈 수 있을 만큼 큰 배였어요. 됐어. 이 배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거야. 걸리버는 배를 타고 블랙푸스크로 갔어요. 걸리버는 블랙푸스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배를 고치고 여행 준비를 마쳤어요. 다음날 걸리버는 블랙푸스크를 떠나 큰 바다로 나갔어요. 떠나온 지 이틀 만에 운 좋게 영국 배를 만나서 걸리버는 6달 뒤에 무사히 고향에 도착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파랑새. 가난한 나무꾼의 오두막에 두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남자아이의 이름은 치르치르이고 여자아이의 이름은 미치르였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도 선물도 없었지요. 두 아이는 창문을 열고 길 건너편에 있는 집을 쳐다보았어요. 환한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서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고 있었지요. 두 아이는 과자가 먹고 싶어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보았어요. 하지만 소용은 없었지요. 그 때문에 문이 삐그덕 열리더니 웬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나는 요술쟁이 할머니란다. 이 집에 혹시 파랑새가 있니?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치르치르가 대답했어요. 새장 속에 새가 있지만 파랑새는 아니래요. 내 딸이 파랑새를 꼭 갖고 싶어 한단다. 그 애는 지금 몹시 아프거든. 너희들이 파랑새 좀 찾아줄겠니? 할머니는 치르치르에게 작은 모자를 씌워주었어요. 모자에 달린 다이아몬드를 돌리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단다. 좋아요. 우리가 파랑새를 찾아보겠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이렇게 대답하고 다이아몬드를 살짝 돌렸어요. 그러자 어두컴컴한 방 안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벽시계와 시간의 요정들이 튀어나와 춤을 추었어요. 빵에서 빵의 요정이 나오고 벽난로에서 불의 요정이 나오고 있어요. 개와 고양이가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고 물동이에서는 물의 요정이 분수처럼 튀어나왔어요. 우유병 속에서는 하얀 옷을 입은 우유의 요정이 나오고 사탕 봉지가 불어오르더니 얼룩무늬 옷을 입은 막대 사탕 요정이 나타났지요. 등잔이 떨어져서 불꽃이 확 일어났어요. 그러자 다른 요정들은 모두 사라지고 눈부신 옷을 입은 요정이 나타났어요. 나는 빛의 요정이야. 너희들과 함께 파랑새를 찾으러 갈 거란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기뻐서 활짝 웃었습니다. 먼저 추억의 나라로 가보자. 빛의 요정이 말했어요. 치르치르는 다이아몬드를 돌렸지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추억의 나라에 갔어요. 하얀 안개 속에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오두막이 보였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문 앞에 나와 치르치르와 미치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단숨에 달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 안겼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얘들아 잘 왔단다. 우리도 너희들이 부쩍 보고 싶었단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정말 행복했어요. 집안을 둘러본 미치르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오빠, 새장 속에 파랑새가 있어. 정말 파랑새구나. 아이들이 파랑새를 보고 기뻐하자 할아버지 할머니는 파랑새를 주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너희들이 우리를 생각해주면 언제라도 다시 만날 수 있단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작별 인사를 하고 오두막을 나왔어요. 오두막은 다시 하얀 안개 속에 묻혔습니다.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빛의 요정에게 달려갔어요. 봐요, 우리가 파랑새를 찾았어요. 치르치르는 파랑새가 든 새장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파랑새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어요. 그새는 추억의 나라에서만 살 수 있단다. 빛의 요정은 말을 듣고 미츠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마, 우리 다시 파랑새를 찾아보자. 치르치르는 미츠르를 달래며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치르치르와 미츠르는 으리으리한 궁전 속에 서 있었어요. 온통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밤의 궁전이었지요. 치르치르는 검고 긴 옷을 입은 밤의 여왕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우린 파랑새를 찾고 있어요. 방문을 모두 열어볼 수 있나요? 밤의 여왕은 치르치르에게 열쇠 꾸러미를 주었어요. 치르치르가 열쇠로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았지만 어디에도 파랑새는 없었어요. 드디어 마지막 방문의 열쇠를 꽂았어요. 그러자 무거운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눈앞이 환해지더니 드넓은 꽃밭이 나타났어요. 꽃밭에는 처음 보는 꽃들이 가득 피어 있고 그 위를 셀 수도 없이 많은 파랑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야, 파랑새다. 모두 파랑새야.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꽃밭으로 뛰어들어가 파랑새를 잡았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가 밤의 궁전에서 나오자 빛의 요정이 물었어요. 파랑새는 찾았니? 그럼요, 아주 많이요. 여기 있어요. 새장 속을 들여다본 치르치르는 깜짝 놀랐어요. 파랑새들이 모두 죽어있지 뭐예요. 그 파랑새들은 햇빛 속에서는 살 수가 없단다. 진짜 파랑새를 찾으러 가자. 빛의 요정은 실망한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치르치르는 다시 기운을 내서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숲에 도착했어요. 오래된 떡갈나무의 요정이 두 아이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떡갈나무 요정의 어깨 위에 파랑새가 앉아 있었어요. 떡갈나무 요정님, 그 파랑새를 제발 저에게 주세요. 치르치르의 말을 듣고 떡갈나무 요정이 말했어요. 나무꾼 아들 주제에 그런 말을 하다니. 네 아버지 손에 많은 친구가 잘려나갔어. 그런데 귀중한 파랑새를 달라고? 그러자 다른 나무 요정들도 나타나 왁자지껄하게 소리쳤어요. 어림없어. 어림없지. 썩 돌아가. 떡갈나무 요정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치르치르에게 덤벼들었어요. 다른 나무 요정들도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담재기는 덩굴을 뻗어 치르치르를 꽁꽁 묶으려고 했어요. 치르치르는 칼을 빼들고 나뭇가지와 덩굴을 잘라냈어요. 하지만 점점 힘이 빠져서 곧 쓰러질 것 같았지요. 그때 미츠르가 소리쳤어요. 아, 오빠, 빛의 요정이 오고 있어. 빛의 요정이 나타나자 나무들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큰일 날 뻔했구나. 이제 행복의 나라로 가자. 틀림없이 파랑새가 있을 거야. 빛의 요정의 말을 듣고 치르치르는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르는 행복의 나라에 도착했어요. 한 무리의 아이들이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어요.
안녕, 우리들은 너희 집에 사는 행복들이야. 나는 건강의 행복. 아이들 가운데 하나가 입을 열자 모두가 조지를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맑은 공기의 행복.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행복. 나는 봄의 행복. 아이들의 말을 듣고 치르치르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우리 집에 행복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늘 사람들 곁에 있어. 사람들이 그걸 모를 뿐이지. 그때 엄마를 닮은 아름다운 부인이 치르치르와 미치루를 부르며 달려왔어요. 난 엄마의 행복이란다. 모든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지. 그래서 난 늙지 않고 항상 고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란다. 치르치르와 미치루는 엄마 행복에게 안겨 물었어요. 여기에 파랑새가 있나요? 여기에는 행복이 넘쳐나는 곳이라 파랑새가 필요 없단다. 그때 빛의 요정이 다가왔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루는 엄마의 행복에게 입맞추고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치르치르와 미치루가 간 곳은 미래의 나라였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곳이었지요. 아기들은 모두 하늘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다음에 시인이 될 아이도 있고 과학자가 될 아이도 있고 음악가가 될 아이도 있었어요. 깜짝 놀랄 발명품을 만들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저마다 세상에 태어날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갑자기 아이들이 문 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네, 할아버지가 오셨나봐. 우린 저 기둥 뒤에 숨자. 빛의 요정이 아이들을 잡아 끌었어요. 문이 열리자 흰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할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 뒤로 장밋빛 새벽 안개 속에 돛담배가 보였어요. 자, 오늘 태어난 아이들은 이 배에 타거라. 할아버지가 말하자 아이들이 배에 올라타기 시작했어요. 오늘 태어날 아이들이 모두 타자 배가 출발했어요. 이제 아이들은 어디로 가요? 미츠르가 빛의 요정에게 조그만 목소리로 물었단다. 아이들은 엄마에게 가서 세상에 태어나는 거란다. 그때 대할아버지가 치르치르와 미츠르에게 소리치며 다가왔어요. 너희들은 누구냐? 태어난 아기들이 아니잖아. 치르치르와 미츠르는 무서워서 얼른 다이아몬드를 돌렸어요. 요 장꾸러기들, 어서 일어나, 아침이야. 치르치르는 엄마가 깨우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어요. 어찌된 일인지 빛의 요정도 모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방문 열고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파랑새를 부탁한 요술쟁이 할머니하고 너무나 닮았지요. 나는 이웃집에 사는데 새를 빌려 왔단다. 아라는 내 딸이 새를 갖고 싶어 하거든. 치르치르는 세상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어요. 파랑새다. 그렇게 찾았는데 파랑새가 우리 집에 있었어. 치르치르는 파랑새를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다음날 이웃집 할머니를 따라 여자아기가 찾아왔어요. 고마워. 파랑새를 보고 아픈 게 다 나았어. 빛의 요정을 꼭 닮은 여자아이가 파랑새를 안고 말했어요. 미치르는 파랑새를 쓰다듬어 주려고 다가갔어요. 그 순간 파랑새는 그만 포르르 날아가 버렸지요. 여자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치르치르가 달래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또 파랑새를 찾아줄게. 파랑새는 우리 가까이 있으니까. 오늘의 깜깜한 동화책 끝. 잘 자, 내 사랑들.